한적한 시골길에서 달려오던 차와 부딪힌다면 어떨까요? 시골길은 폭이 좁기 때문에 달려오는 차를 조심해야 합니다. 일반 도로보다 또 조심해야 합니다. 시골길 달리다가 그 좁은 길에서 가끔가다 오토바이도 나오고 경기도 나오고 자동차도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런 곳에서 일어난 사고 보시겠습니다. 출근길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2차로에서 정상 주행하고 있던 제보자 앞에 한 차량이 튀어나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차량 수리비는 약 800만 원 이상이 나왔고요. 제보자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확 왼쪽에서 튀어나온 거니까 멈출 겨를도 없이 충돌이 솔직히 일어났었죠.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 트럭은 도대체 왜 튀어나온 걸까요? 충분히 그 상대방 운전 측은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보자 차 오는 걸 봤지만은 멀리 있어서 먼저 지나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제보자는 상대 차를 언제 발견했습니까? 제 반대편에 있던 하얀색 승용차가 지나가자마자 확인을 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거리여가지고 충돌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제보자 말대로 이때 이 차량 지나치면서 이때 보였을 것 같은데 발견하자마자 바로 브레이크 잡는다 하더라도 도저히 못 피합니다. 왜냐하면 뭐가 들어온다. 눈으로 봤죠? 브레이크 잡아야 되겠다. 머리로 가서 머리에서 브레이크 밟아라고 명령을 내리면 그 다음에 브레이크가 잡히는데요. 1초. 빠른 사람은 0.7초인데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사고 날 때까지 1초 걸릴 것 같은데요. 딱 1초 좀 더 걸리죠. 도저히 못 피하죠.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몇 대 몇으로 얘기되고 있습니까? 저희 보험사랑 상대방 측 보험사도 똑같이 8대 1을 주장을 했는데 제 과실이 2라고 얘기했었고 저는 솔직히 8대 2도 많이 억울하죠. 양쪽 보험사 80대 20이라고요? 80대 20으로 얘기다가 결론은 어떻게 났나요? 분심위를 가게 되는데 분심위에서 6대 4의 비율이 나온 거예요. 8대 2도 저도 많이 억울한데 6대 4는 더 많이 억울해진 상황이었고 반반이죠, 그럼. 아이고 혹 때려다가 혹을 더 붙였네요. 60대 40이라는 것은 도로 넓이가 같은 곳. 나는 천천히 가는데 상대가 나보다 조금 더 빨리 왔을 때 60대 40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번 사고는 도로 넓이가 다릅니다. 제보자는 중앙선이 있는 왕복 2차로 도로고요. 상대는 중앙선이 없는 일종의 새길이죠. 따라서 60대 40이라는 결정은 현시가 동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백동이 되려면 제보자에게 꼬투리 잡힐 게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요. 이번 사고는 꼬투리가 잡힐 것 같습니다. 그게 뭘까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천천히 가야 됩니다. 이곳은 미니 교차로예요. 중앙선이 끊어져 있고 정선이 있는 곳, 그런 곳이 교차로입니다. 바로 여기죠. 잠깐 서행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전체적으로 80대 20 또는 90대 10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좁은 시골길에서는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직진 중 멈춘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 차들 때문에 발생하는 차선 변경 사고.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합니다. 쭉 직진해 가는데 오른쪽 깜빡이 켜는 차가 하나 있으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시나요? 그럼 내가 서야 되나? 양보해야 되나? 아니면 쭉 가시나요? 그러던 중에 일어난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정상 주행 중인 제보자. 옆 차선에서 깜빡이를 켜고 대기 중인 검은색 차량. 그때 어디로 올라가? 뭐예요 이거? 차가 떴어. 충격이었죠. 그냥 가는 도중인데 차가 올라탔으니까 차 뽑은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차를 산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사고를 당했습니다. 수리비만 400만 원 날벼락 이상 맞았다 그러나요? 상대편 차는 승용차인데 이렇게 타고 올라올 줄 몰랐죠. 저희 차가 높고 그런데 제보자의 차량은 상대방 차량보다 차체가 훨씬 높은 SUV 차량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새 차를 이거 뭐야? 진짜 저게 뭐야? 깜빡이 켜긴 켰지만은 저 차가 이때 어이 소리 나는데요.
제보자는 그 차가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사고 났을 때 느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아 사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제보자는 상대차 들어오는 순간은 못 봤다 하더라도 상대차가 들어올 가능성 생각하지 못했나요? 오른쪽 깜빡이 켜고 있었는데요. 오른쪽 깜빡이 켜고 있었지만 제가 트럭을 바로 따라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차가 끼어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트럭이 가죠? 트럭과의 간격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에 자동차 한 대 겨우 들어갈 만하죠. 트럭도 가고 있죠. 그 뒤에 제보자 차가 바로 따라가고 있죠. 거길 들어온다는 것은 예상을 못하죠. 이번 사고에 대해서 과실비는 몇 대 몇으로 얘기되고 있습니까? 저는 100대 0을 주장하고 있는데 자기네는 100% 잘못이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그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제보자가 상대차 들어올 것을 예상했었는지 과연 피할 수 있었는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차에 깜빡이는 켜 있는데요. 바퀴가 아직 똑바로 돼 있죠? 이때 바퀴가 움직이는데 저거 보일까요? 안 보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블랙박스는 앞에 있기 때문에 저 차 바퀴 움직이는 보이지만 운전 여기 있죠? 뒤에 있고 또 창틀 A필러에 가려서 여기가 딱 안 보이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깜빡이 켜고 있잖아. 그럼 그 차 들어올 가능성이 있잖아. 그럼 속도를 줄여야지. 불박차의 일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할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교통이 엉망이 됩니다. 달리다가 차 한 대 깜빡이 진짜 있어 거기서 브레이크 잡아야 되나요? 그 차한테 들어오지 마세요. 빵빵빵빵 해줘야 되나요? 뒤를 보고 차 없을 때 충분히 여유 있을 때 들어와야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까지 방어 운전의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교통 문화는 영원히 후진국 수준일 겁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옳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지는 블랙박스 많은 제보 바랍니다.